딥페이크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기술에 따라서 달라진다, 양상이 달라진다라고 표현하고, 그리고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뭐 때로는 뭐 막을 수 없다라고 뭔가 먼저 포기해버리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,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. 한사성에서는 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보고 계신지, 기술에 대해서. 어떻게 보고 계셔요? 어떻게 보고 계셔요? 그 기술 자체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계속 문제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해왔잖아요. 아까 태희가 얘기했었던 그 텔레그램도 그 처음 반정부 운동에서 활용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, 그것의 유명성과 보안성이 또 다른 방식의 범죄를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,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기술을 때려댈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기술을 너무 문제시했을 때 발달하는 기술 자체를 당연히 이제 문제시는 해야 되는 면은 있겠지만, 너무 팽창하고 기술이 너무 어떤 발전이나 뭐 이런 걸로 모든 가치를 넘어서가지고 막 그걸로 모든 걸 다. 근데 기술에 대한 그 기대는 양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기술로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? 선제적으로 뭔가를 찾아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도 저는 역시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술을 탓하는 것과 기술에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모두가 있는 것 같고, 어떤 면에서 저는 그게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고, 그래서 결국 쓰는 사람이 저는 여전히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지인능욕은 이제 딥페이크 같은 거는 이제 저희에게는 이제 지인능욕이라는 그 유형의 문제적인 그 단어, 그걸로 이제 저희한테 되게 익숙한데, 이제 AI 기술을 만나서 훨씬 더 확산이 굉장히 빨라진 이런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문제라고 저희가 짚고 있다면, 저희가 이제 이걸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짚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는데, 이제 저희 안에서 강조가 많이 되는 거는 그 집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의식이 점점 형성이 되면서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유포가 많이 될까? 그리고 왜 우리 경험자들은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. 유포가 돼서 정말로 잡히면 이 한 사람이 진행하는 송사가 엄청 많아져요. 유포가 있고 또 재유포가 있고, 그 사람이 또 다시 재유포하고 소지하고 시청하고, 뭐 그래서 한 사람이 진행하고 있는 송사들도 되게 많을 수 있고, 그래서 일대 다수의 폭력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다수를 다시 말하면 이제 집단인 거죠. 이제 요거를 이런 성폭력물 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, 그리고 네트워크, 집단, 이런 집단성을 어떻게 문제시 삼지? 이걸 법제로 하긴 되게 어렵잖아요. 이걸 뭐 다 진짜로 뭐 이거를 뭐 공모나 동조, 뭐 방조 뭐 이런 걸로 다 처벌을 일일이 할 것인가? 그럼 이제 근데 그건 또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제 약간 오프라인 쪽으로 넘어오게 될 수도 있겠죠. USB 같은 걸 담아서 하면 되니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. 과거에는 그랬던 거. 그쵸. 그래서 과거로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다시 다시 돌아가고 있겠죠. 네. 네. 유통이 늘 문제인데 계속 돌아다니고. 네, 그렇죠. 그 집단성 문제를 가장 꾸준히 짚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아니요. 이번에 진행하면서, 그러니까 전에도 장혜영 의원도 말씀하셨고, 전에 이제 김한 기자나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,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먼저 초석이다. 이거는, 그러니까 디지털 범죄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상의할 수 없는 부분, 그래서 기댈 곳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남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, 되게 사회적 신뢰라는 게 낮은 것들, 그리고 공동체성 뭐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도 이게 있구나, 어쩔 수 없이. 그리고 그런 문제를 또 느낄 수밖에 없구나, 이런 생각을 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오히려 좀 오프라인의 어떤 관계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구나. 그렇죠. 어떤 거,
기술에 따라서 아마 범죄 양상을 달라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아마 위에서 얘기했던 네. 어떤 그 이미지 기반의 이제 이제 딥페이크 사건 같은 걸 또 많이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.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느껴지는 것은 그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뭐 범죄의 형태도 바뀌기는 하지만 되게 이 온라인 안에서의 어떤 산업 구조들도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그 웹하드 카르텔이 공론화되고 난 후에 웹하드에서는 피해 촬영물은 더 이상 유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.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겠네요. 관리가 된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고 보고하고 실제로 있고. 목차에 봤을 때 사용물처럼 피해 촬영물로 보이는 것들은 많이 없어요. 대신에 그것이 이제 법방 스트리밍을 이제 웹하드에서 연결되어서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피해 촬영물 컨셉물의 포르노가 컨셉물의 포르노. 그쵸. 네. 컨셉물의 포르노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래된다든지 뭐 최근에는 이제 K 야동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들이 생겼어요. 맞아요. 그 기사 봤어요. 네, 그래서 그 여기도 K 이제 한국 배우 그 한국의 어떤 포르노 배우들의 이제 프로필을 걸어놓고 이 뭐 포인트를 충전하면 이 사람의 이제 얼굴이 뜨는 영상을 기존에는 얼굴이 이 모자이크 된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불법 촬영이 범죄인 거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이 심각한 범죄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고소각을 재는 사람들 이거 걸리면 진짜 큰일 난다라는 인식 정도 그 범죄다라는 것에 이제 인식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변화하는 거는 그러면 범죄가 아닌 영역으로 가자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법방으로 가서 법방을 이제 시청을 한다. 그 자발적으로 이제 벗는 여성들, 자발적으로 이제 성적인 실천을 하는 여성들이 이제 대상화된 산업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좀 문제들을 요즘에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제 자발적인 어떤 성적 실천을 하는 여성들, 그 소위 창녀라고 불리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고 이 사람들을 별로 피해자의 위치에 두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방송 과정에서 어떤 유포 피해, 그 방송이 캡처돼서 유포 피해를 경험을 하거나, 뭐 혹은 그 안에서 어떤 불링이나 그런 디지털 이제 어떤 그 피해를 경험을 했을 때, 폭력을 경험을 했을 때,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뭔가 뭐라고 표현할까요? 그 피해자의 위치에 되게 오르기 이 사람들이 힘든 피해자로 보여지지 않는 그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은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얼마나 피해자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당신이 앞으로 이런 방송에 출연하지 말아라 라는 것들 어떤 그런 합의들을 하기도 하고 좀 그랬을 때 되게 그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지 못하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피해가 참 잘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런 방송들은 너무 흔하잖아요. 맞아요.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고 저는 쇼츠와 릴스를 거의 중독된 것처럼 많이 보는데 쫙쫙쫙쫙 내리면 이제 거기서도 라이브 방송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거리에서 그 좀 이제 노출 있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게 그것은 보편화되었는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든가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이제 잘 많이 존재하지는 않는 좀 그런 것들도 기술의 발전에서 연결되는 거 딱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계속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은 어떤 여러 실천들을 하는데 그 와중에 통념은 계속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네, 그 또 배제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또 제도박 피해라고 좀 보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도 많이 연락을 주시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네.